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3월의 첫 경마일입니다. 지난주에는 폭설로 인해서 취소된 경주도 있고 전산장애로 또 취소가 된 경주도 있고 낙마 사고도 있었죠. 장추열 기수가 가장 많이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요.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 금요일 예상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실 분이죠. 민병철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2월 말에 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3월 첫 주 금요일 경마 아무래도 이제 편성 강도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봄의 기운이 물씬 풍기는 3월입니다. 마필의 컨디션 변화가 급격히 발생하는 이 봄철 경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자, 일단 3월 첫째 주 경마는 월초 편성답게 상당수의 경주가 좀 안정적인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한 이 부산 경마가 3월부터는 금요 경마에서 10개 경주로 한 경주가 줄었습니다. 자, 일단 월초 편성에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라는 부분 강조드리겠지만 그래도 시내 마필 중에서 봄철 이번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좀 컨디션 변화가 오는 마필들까지 좀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되는 그러한 경마일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짝수 경주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한겨울 주행 안정화까지 도모된 만큼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있는 말로 5번 담양장군을 말씀드리겠고요. 스피드와 근성, 지구력, 힘까지 모두 겸비한 시내마로 보입니다. 이번에 데뷔 이전째에서도 능력 상승세 이어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편성홍이 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입상 도전마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경주거리가 1,300m로 늘어난 부분도 포트윙의 잠재력을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는 좋은 포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짝수 경주 중에 저희가 첫 번째 풀어볼 경주는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국내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3세마 별점 경주.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 초속, 중속이 엇비슷한 마필들이 있습니다. 1번마 영광의 신화, 그리고 7번마 쾌한 영웅, 그리고 애곽의 이제 8번마 트리플 퀸즈도 중속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초반 전개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나느냐, 줄서기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주로 보는데요. 민병철 의원은 이 미세한 차이를 어떤 시각으로 풀어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3세마 별정 레이스입니다. 직전 대비 경주 여건 전개 2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또한 직전 데뷔전 이후에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자,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 선전을 펼칠 수 있는 마필에게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1번 영광의 신화입니다. 이 490kg대의 탄탄한 체격 조건을 갖춘 신예마입니다. 데뷔전에서는 경합성 선행 조건에서 마지막에 한 발 부족, 코차 3착에 아쉬움이 있었고요. 자, 직전에는 1,400m, 1,300m 출전에 이번에는 또 2선에서 선입 경합을 했습니다.
두 차례 경주 모두 경합성 선두권 전개를 펼치면서 아쉽게 착순권에 머물렀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 7번 쾌한 영웅 정도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1번 영광의 신화는 1번 게이트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7번 요 쾌한 영웅이 나서는 가운데에서도 내선 열린 공간에서의 2선 최적의 레이스가 보장된 편성입니다. 또한 직전 대비 줄어든 1200m 레이스, 이번에는 좀 더 수월하게 선두권에서 전개를 펼쳐나갈 1번 영광의 신화, 많은 주목을 하셔야 하겠고요. 4번 레디형 명운입니다. 자, 작년 12월에 데뷔전 당시 1000m 레이스였고요. 당시에는 그 도드성 선행마였던 금태가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에서 자, 다소간 초반 전개에서 뒤쳐졌었는데 마지막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을 상당히 많이 남겼던 말입니다. 우전지 파행 등으로 10주의 공백은 있습니다만 훈련 컨디션은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요. 직전 대비 늘어난 1200 레이스입니다.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마지막 걸음이라면은 이번에 늘어난 1200m 거리에서는 충분히 보여줄 걸음이 더욱더 많다라는 평가입니다. 역시 5번 타임캐슬도 직전 데뷔전 경주 비가 많이 와서 불량 주로 컨디션 가벼웠었던 컨디션에서 흠이 쳐져서 마지막에 아예 원단에서 종반 걸음을 보였지만 결국은 착차를 좁히지 못했죠. 자, 이번에 1월 30일에 망사 가면을 승인 장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주행의 직진성과 좀 더 경주에 집중 효과가 있는 망사 가면 착용을 하고 나옵니다. 역시 골막염 등으로 공백은 있습니다만 직전 대비 늘어난 1200m 레이스에서는 한 박자 빠른 스퍼트 타이밍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고요. 자, 7번 쾌한 영웅이 직전 데뷔전 경주에서 시종 외선 무리한 선두 경합 끝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영광의 포리 오마이 캡틴 한마디로 앞선에서 자폭했는데 자, 이번 경주 1번 영광의 신화 제외하고는 빠른 말이 없죠. 오히려 기습적으로 이 7번 쾌한 영웅이 밀어 선행을 나서준다라면은 1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네, 경주거리가 1200m, 영광의 신화가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다. 경주거리가 1300을 경험하고 이번에 1200m로 줄어든 거리가 전개상으로도 유리한 점이 있고 게이트 이점, 그다음에 줄어든 거리 적응. 이 부분에서 1번마 영광의 신화 쪽에 조금 더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8번마 트리플 퀸즈. 저는 요 마피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출발이 상당히 매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제 보통 자리 잡으려는 노력을 하면 강하게 밀어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 마필은 그 결대로만 타주면서 잡고 가는 대로 결대로만 타주면서 사선 줄서기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고요. 직선에서 채찍을 대줄 때 채찍에 대한 반응도 괜찮고 끈기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속이 나와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선두권에서 두 마리가 레이스를 주도하는 가운데서 제가 봤을 때는 세 번째 정도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트리플 퀸즈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퀸즈는 끈기도 이미 보여줬고 전개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호조건을 만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마필은 무시해서는 안 되는 편성으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마필들 암말 경주죠.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되는 마필들, 최근에 좀 흔적을, 변화를 보인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4경주는 이미 단거리에서 검증이 완료된 전력이 있고요. 또한 이번에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들도 여러 출전을 합니다. 출발 이후에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초반 레이스가 느리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편성 속에서 전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과 앞선이 빠르지 않은 편성에서 마지막 한 발 올려붙일 마필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이번에는 선행까지 나설 것으로 보이네요. 4번 골드킹즈가 초반 무리 없이 최선두권 장악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의 마필 중에 3번 캡틴 찬스 역시 밀어나가는 중속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초반 전개에서 4번 골든 킹즈와 함께 선두 2선 자리 잡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여타의 8번 화성 에이스와 5번 허리케인 포스는 이번 편성에서도 아무래도 3선 이하 중후미에서 선두권 레이스를 추격해 나갈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4번 골든 킹즈입니다. 이 마체는 얇지만 지지 않으려는 근성으로 똘똘 뭉친 강단형 마필로 보입니다. 직전 데뷔전 경주 체중이 급감해서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도 당시 입상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비가 많이 내려서 가벼웠던 주로 컨디션이었죠. 외곽 게이트 배정받았고 초중반 3선 외곽에서 앞선의 빠른 페이스 대응하느라고 상당히 무리한 전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상당히 좋은 끈기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초반에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는 선행 찬스까지 맞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기대치가 있는 높은 마필이고요. 자, 3번 캡틴 찬스입니다. 능력에 비해서 다소간 말머리가 좀 까다로운 말이에요. 이미 지난 1월 15일 경주에서 선두 외곽 선입전 뚝심 있는 걸음으로 입상 경험이 있는데 자, 직전에는 내선 최적의 전개를 펼쳤지만 앞선 빠른 페이스에서 초중반 무리한 탓에 종반 무뎌지며 입상 실패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요 4번 골든킹즈를 제외하고는 초반이 빠른 말이 없습니다. 또한 4번 골든킹즈조차도 초반이 그렇게 특출나게 빠른 선행만 아니죠. 그렇다면 요 3번 캡틴 찬스는 그야말로 2선, 내선에서 가장 전개를 편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마필이 되겠죠. 자, 5번 허리케인 포스입니다. 2014년도 11월에 데뷔 후 15전 만에 드디어 직전에 입상한 대기 만성형 마필로 보입니다. 이 400kg대 초반에 그야말로 마체가 얇고 몸싸움에 약한 부분과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결정력 부족 현상이 직전에 그 초중반 경합 피하는 자리로의 기가 막힌 위치 선점 및 직선에서 외곽수로 열린 공간에서의 종발 추입으로 극복을 해냈는데 자, 이번에도 그런 전개 전법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8번 화성 에이스는요. 출발 이후 선두 가담 스피드가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데뷔 후 8번의 경주 모두 후미에서 직선 1호 탈 걸음 못 보였지만 직전에는요. 출발 후 양 옆에 마필들과 추돌로 인해서 초반 전개 뒤쳐졌습니다만 직선 내측에서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 상당히 좋게 보여준 말이에요. 드디어 실전 변화에 기지개를 펴고 있는 8번 화성 에이스까지 말씀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직전에 빠른 페이스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 펼치면서도 입상을 차지했던 강단형 말이에요. 이번에는 단독 선행까지 편하게 나설 수 있는 전개 이점 살려볼 4번 골든킹즈에게 가장 주목을 하고 싶고요. 자, 빠르지 않은 앞선 페이스에서 내선 열린 구간에서의 2선 편한 전개 3번 캡틴 찬스와 직전처럼 경합 피하는 자리 라스트 한 발 충분히 몰아붙일 강단마 추임마 5번 허리케인 포스와 직전에 그 실전 변화의 가능성이 이번에 충분히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8번 화성 에이스까지 결과적으로 1300m 거리 직전에 보다 경주 여건이 훨씬 더 유리해진 전개 편해진 4번 골든킹즈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4경주였습니다. 네,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이제 4번 골든킹즈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4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고요. 초속 중속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출발이 매끄러운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약간 내측 사행길을 제어하면서 중위권 예곽 전개를 했었는데요. 종반 걸음에 상당히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 골든킹즈는 1200m 뛰고 1300m로 늘어난 거리가 결코 손해볼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 화성 에이스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주신 대로 진로가 바뀌었어요. 한남 루키가 예측 사행하면서 밀어서 충돌하면서 꼴찌 전개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문중원 기수가 아주 화이팅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기승을 해주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그래서 8번 화성 에이스 지금 2주 만에 출전인데 똑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는다면 8번 화성 에이스도 기량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4번 골든킹즈 여기에 이제 3번 캡틴 찬스 5번 허리케인 포스 8번 화성 에이스 간에 치열한 접전이 예측되는 그런 경주로 봅니다. 당일날 예시 상태나 체중 변화 이런 부분 컨디션 점검 꼭 필요한 그런 경주로 볼 수 있는
4경주입니다. 네, 민병철위원회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고 화면에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적중을 또 이어간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준비한 경주는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연령 오픈 경주예요.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전력으로 평가되는 마필들이 여러도 있는 가운데서 10번마 올소 넘버원 이 마필이 이제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편성 같은데 버텨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어떤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지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월말에 금요경마 총 6개 경주를 현장에서 적중해 드렸습니다. 좀 아쉬운 경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 경마에서 하나, 부산 경마의 마지막 경주에서 하나, 그 승부처였죠. 제주 1경주에서는 16배짜리 알짜배기 복승배당 적중해드렸고요. 부산 마지막 경주에서 부활의 반석을 축으로 미라클이즈를 추천드리면서 18배짜리 알짜배기 중배당으로 금요경마 피날레를 중배당 적중으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직전 금요경마에서는 좀 후착 2마리 추천으로 충마 결정 미스로 좀 아쉬움이 있었던 레이스도 있었는데요. 자, 그러한 단점,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확실하게 만회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요. 이번 레이팅 구간별 조정 이후에 첫 번째로 펼쳐지는 별정 B형 경주입니다. 별정 A형 경주는 성별, 연령별 차등으로 6등급에서만 시행을 하는데요. 별정 B형 경주는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모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팅 구간별로 차등해서 부담 중량을 부여하는데요. 자, 이번 경주가 이번 부산 경마에서 첫 번째로 펼쳐지는 별정 B형 경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 감량 혜택을 받는 마필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경주 여건 유리해진 마필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6번 지봉질주는 직전에 공백 이후에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졸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경주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나 평가를 해요. 자, 이 말이 원래는 57kg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수수기수 감량으로 3kg 내려갔죠. 54의 부담 중량으로 이번에 출전을 하는데 직전에 주기 길어져서 33주 공백이 있었죠. 베스트가 아닌 상황에서의 졸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정상 주기 들어갔고 훈련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진 가운데 이미 단거리에서는 확연하게 데뷔 후 2번의 경주를 입상을 하면서 능력은 검증이 된 말이에요. 이번에 한결 쾌절 컨디션 전개 2.6번 지봉질주 입상 기대치가 높은 말로 말씀드리고요. 자, 8번 상승물결은 데뷔 후 그동안 3착만 7차례 했던 부진형 마필이었는데 직전에 드디어 한 박자 빠른 스퍼트 타이밍으로 첫 번째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도 한 박자 빠른 타이밍 앞선에서의 전개 기대가 되고요. 자, 10번 올소 넘버원은요. 전구간 힘으로 띄워주는 유형의 말이고 약간 편성에 따라서 기복은 보입니다만 직전에 1200거리 당시 토암산이란 말과 시종 경합성 선두권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특출나게 빠른 선행형 마필 6번 샤프원 정도인데 이번에도 초반에 선두권 유리한 위치 선점 수월해진 만큼 요 10번 올소 넘버원 다시 한번 기대치가 있고요. 자, 1번 레이디 챔프는 빠른 페이스 단거리 선 추입이 자유로운 전개 2점을 살려서 이번에 내선 최적의 레이스가 가능한 만큼 1번 레이디 챔프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주는요. 별정 B형 경주에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6번 지봉질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후착 마필들도요. 이번에 편성, 전개, 복귀를 따져봤을 때 확연하게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복병 전력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필 중에 한두가 섞여 있고 또 복병 전력이 하나 있는데요. 현장에서 알짜배기 한방 중배당 승부로 찾아뵙게 될 부산 5경주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경주 어쨌든 6번마 지봉질주 지난번에 인기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움을 좀 주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을 주목하자. 그리고 상대 마필은 좀 더 압축을 해서 적중까지 약속을 해줬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1400m 국산 5등급 마필들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 전개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약간 있을 수 있고요. 또 각 마필 간에 기량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도 있어서 의외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민병철 의원이 이번 경주 먼저 전개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편성도 까다롭고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입니다. 복병 전력의 선전까지 기대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9번 로켓플레이드가 물론 직전에는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흠이 쳐졌지만 이번에는 무리 없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쳐낼 것입니다. 데뷔전에서는 경합 선행을 이겨냈던 조건이죠. 7번 쇼트스톱은 밀어나가는 중속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말이고 이번에 2선 자리 잡을 것이고요. 역시 직전에 늑발로 초반 전개 밀려났었던 말이죠. 이 8번 워리어킹. 하지만 늑발 이후에도 밀어주면은 최소한 3선 정도는 자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초반이 좀 느린 마필이에요. 2번 원희레이스는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내선에서 차분하게 선두권 레이스를 추격해 나갈 것입니다. 자, 7번 쇼트스톱. 이 말은 출발 이후 강하게 밀어주면은 중속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유형의 말입니다. 데뷔 후 3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직전에 최단거리 1000m 출전에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졸전을 펼쳤어요. 비가 많이 와서 가벼웠던 주로 컨디션, 초반 앞선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사착이었지만 결승선 지나서 끝걸음의 여력은 가장 좋았습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1400m에 출전을 하네요. 자, 2번 원희레이스는요. 540km대의 거구의 체격 조건에 힘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2014년 8월 달에 데뷔전, 당시 졸전 펼치면서 8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작년 4월 복귀 후 단거리 3연속 입상에 상승세 이어가다가 다리가 좋지 않아서 다시금 3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 부상으로 인한 잦은 공백 여파인 듯 작년 9월 복귀 후 3차례 경주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직전에 1월 24일 경주였죠. 뚜렷하게 입상 전력을 회복한 가운데 흐름 빠른 페이스 1300m 거리를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다리 컨디션까지 좋아졌다라는 평가예요. 자, 9번 로켓블레이드입니다. 자, 이 말은 지난 1월 22일 데뷔전에서 경합성 선행 조건을 극복해내고 착차 벌리면서 6마신차 압승을 거뒀던 전력인데요. 자, 직전 5등급 승급전에 상대도 강해졌습니다만 당시 13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은 가운데 이 출발 이후에 마필의 스텝이 살짝 꼬였어요. 초반에 앞선 전개를 못했다라는 거죠. 중홈이 밀렸고 당시 끌리는 악벽을 기수가 제어하면서 사투를 벌였고요. 자, 힘 소질이 컸겠죠. 하지만 직선에서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걸음은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선입으로의 질주성을 한번 펼쳐보았는데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선행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자, 8번 워리어킹. 최근 들어서 고질적인 늦출발 악벽이 도진 가운데 지난 1월 10일 경주에서는 1400m 출전에 그때도 늑발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밀어 중속을 발휘했고 2선 가담했고 결국 입상을 차지했던 아주 뚝심 좋은 마필이었죠. 하지만 직전 1200m 레이스 또다시 늑발을 했죠. 하지만 당시에는 늑발 이후 코너 돌기 전까지 아예 후미에서 전개 펼쳤고 결승선 전방에서 위력적인 한 발에 걸음을 보였습니다만 착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당시 5착, 근데 큰 착차가 없었죠. 이번에 늘어난 1400m입니다. 마지막 한 발 충분히 기대가 되는 늘어난 거리 유리한 8번 워리어킹인데요. 결과적으로 다리 컨디션까지 완연하게 좋아졌고요. 직전에 회복세의 컨디션으로 입상을 차지한 이번 원희레이스 늘어난 1400m 거리 워낙에 힘이 좋고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더욱 보여줄 걸음이 있는 이 2번 원희레이스를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7번 쇼트스톱 직전 졸전을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찬스예요. 직전 대비 4kg 감량, 대폭 감량 혜택까지 있죠.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 7번 쇼트스톱과
이번에는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좀 더 편하게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9번 로켓블레이드의 선행 1순 기대치. 자, 마지막 한 발 역시 몰아붙일 추임마 8번 워리어킹의 선정까지. 결과적으로 컨디션 좋아졌고 이제는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는 2번 원희레이스 연투 기대치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육경주였습니다. 네,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언급 안 한 마필들 중에서도 도전 가능한 마필들은 존재합니다. 1번 마 쿨런, 게이트 이탈은 이 마필이 가장 빨라요. 이 조창욱 기수가 기승할 때 보면 게이트 이탈이 가장 빨랐고 밀면 선행인데 이 마필을 제어하면서 다른 마필들한테 좋은 자리를 다 양보해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치고 지난번에 1000m에서 2위 입상을 할 때도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빨랐는데 제어하면서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치고 다시 재추진을 해서 입상을 일궈낸 마필입니다. 지난번에는 착지 불량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 9번 날 로켓 블레이드하고 초속 중속을 비교해 보면 같이 밀어준다고 봤을 때 1번 막 쿨런이 선행력에서 훨씬 앞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작전을 어떻게 구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행 작전을 구사한다면 1번 막 쿨런도 1400m라 하더라도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해 주셨던 마필 중에서 8번 막 워리어킹. 이 마필이 발주고착 그 악벽 때문에 사실 좀 계속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발주고착만 안 했으면 지난번에도 뭐 우승까지 노려볼 정도로 종반 탄력, 격차, 여력 이런 부분에서 미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육경주는 이변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여유 있게 분석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제주 교차 5경주입니다. 800m 레이스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리턴 매치 같이 뛰었던 마필들끼리 같이 다시 재격도를 하는 그런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량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서로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면서 전개 상황에 따른 그런 변수, 게이트, 그다음에 기수 조건, 부담 중량 변화 이런 부분이 미세하지만 순위를 판가름하게 하는 그런 조건인 것 같은데요. 민병철 의원이 이번 경주 어떤 마필을 또 주목하고 있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제주 경마에서는 그 편성 점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강한 상대를 만나서 졸전 펼친 마필들이 한 단계 아랫 단계 편성에 왔을 때 선전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바로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강한 상대 속에서 졸전이었지만 이번에 한결 약해진 상대 만난 마필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8번 보석입니다. 작년도 10월과 11월 달에 연속적으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출발 이후에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이죠. 11월까지 우승 이후 감기 등의 질병으로 공백 3개월이 있었는데 직전에 2,500점 이하 편성. 당연히 이번 경주 편성보다는 상대가 강했죠. 변개용사, 별빛축제, 신해장군, 혼디모형. 그 편성 속에서 안 그래도 정상 출전 주기가 아니라서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었는데 여타의 빠른 선행마 출전으로 아예 선행은 엄두도 못 냈었던 레이스인데 직선에서 아예 걸음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8번 보석은요.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 좀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유형의 말입니다. 선행 나서지 못하면 좀 졸전을 펼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번 경주가요. 7번 가리산이나 10번 장타력, 3번 일출 등이 빠른 선행마로 부각이 되는 가운데 여타의 마필과 그 선행 상대마와 비교해 보면요. 8번 보석이 제가 보기에는 월등하게 초반 스피드가 앞서 있다 봅니다. 이번에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공 선행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네요. 직전보다 약해진 상대, 선행 찬스. 이 8번 보석의 선전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겠고요.
자, 1번 열혈강국입니다. 작년도 9월, 10월 두 번의 연속 입상 시에는 한 번은 선행, 한 번은 2선 선입. 출발이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초반에 무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요. 지난 2월 13일 날 경주 2000점 이하 편성이었죠. 당시 김다영 기수의 기승으로 초반에 전개에서 아예 중후미로 쳐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선이 무뎌지니까 마지막에 직선에서 올려붙이는 걸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2월 13일 경주에서도요.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 타이밍 했으면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입상을 했었을 경주예요. 직전에는 2,500점 이하 편성 강했고요. 이번엔 다시 한번 편성이 약해졌습니다. 2,000점 이하 편성이에요. 1번 게이트. 앞선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롭게 풀어낼 1번 열혈강국 이번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6번 파워는 작년 9월달 입상 이후에 연속된 부진의 늪에 빠졌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뚜렷하게 실전 변화의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후미 늦추입이었습니다만 끝걸음의 여력을 충분히 남겨주었단 말이죠. 6번 파워. 자, 이번 경주 한 박자 빠른 스퍼트 타이밍 마지막 한 발 결정력 기대가 됩니다. 자, 7번 가리선이도 직전에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서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과거 이제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충분한 선전 기대치를 가졌단 말이기 때문에 8번 보석을 보내놓고 2선에서 얼마만큼 경합 없이 힘한 배를 하고 선입전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주 충분히 복병권의 가치는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7번마 가리산이, 8번마 보석 두 필이 아마 선두권을 먼저 장악하는 경주로 볼 수가 있고요. 3번마 일출, 애곽의 10번마 장타력, 12번마 1급수 같은 경우도 초속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초반 줄서기로 레이스가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주로 컨디션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의 경주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선행 나서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한 결과로 결승점까지 끈기를 발휘하는 경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병철 의원이 말씀해 주신 마필들 중에서 8번마 보석, 7번마 가리산이 이 두 필은 어느 마필이 먼저 선행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두 필 중에 한 필은 뭐 살아남을 가능성을 일단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뒤에 이제 여러 마리가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서 선두권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아니면 선두권에 경합이 일어나서 좀 약하다고 보면 선입권에서 뚝심발휘할 마필을 좀 더 점수를 높게 주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경주로 볼 수가 있는데요. 5경주면 중반부입니다. 그래서 주로 컨디션을 점검할 수 있는 앞의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점검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주입니다. 팔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33점 레이팅, 33점에서 43점까지 10점 간격으로 레이팅을 묶어놨는데요. 이번 경주는 이제 7번마 다이나즈 드림이 이번에 상대가 조금 강해진 듯한데 전개는 선추입을 겸비한 모습이기 때문에 요 마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될 듯합니다.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는 앞선의 흐름이 빠른 레이스의 단거리 1200 경주거리입니다. 출발 이후에 1번 에이스 드림, 7번 다이나즈 드림 2두의 선행마가 흐름을 빠르게 이끌 가운데 자, 2선에서 응수할 마필 또한 직선에서 한 발 결정력 있는 마필 과연 입상 찬스가 있을지 자,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2두의 선행마가 있죠. 자, 외측의 7번 다이너즈 드림과 그리고 1번 에이스 드림 2두의 마필이 흐름을 빠르게 진행시켜 나갑니다. 자, 밀어나가는 중속이 우선 말이죠. 2선의 4번 월드킥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요. 자, 상대적으로는 중후미에 밀려나서 레이스를 따라갈 2번 파워풀 포스와 6번 아이언 마리는 3선 이하에서 선두권의 페이스를 따라가는 전개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자, 7번 다이너즈 드림입니다. 출중한 순간 스피드, 전형적인 선행마죠. 최근에 1000m, 1200m, 1300m까지 3연속 입상하면서 단거리 전개 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에는 토암선과 시종 경합성 선행 조건을 극복해내고 직선에서 우선 끈기 발휘, 우승에 성공한 말입니다. 결국 이 7번 다이너즈 드림은요, 이번 경주에서 1번 에이스 드림과 경합 혹은 보내놓고 따라가도 충분히 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보여요. 단순한 선행마가 아닙니다. 자, 4번 월드킥은요, 선두권 빠른 페이스를 극복 가능한 중속 스피드를 갖춘 말이에요. 최근 4등급 승급 이후에 두 차례 경주를 모두 1400m에 출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늘어난 거리에서는 극복을 못하고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이번에 의도적으로 1200m 단거리로 거리를 내렸습니다. 자, 안쪽에 2번 파워풀 포스입니다. 최근에는 늦발 악벽도 도지면서 이후에 빠른 페이스 중음이 외곽 돌면서 아쉬움 남겼고요. 특히나 직전에는 출발 이후 마필 스텝이 꼬이면서 늦출발을 했죠. 초반 전개에서 밀려나 불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직선에서 걸음의 여력을 상당히 좋게 남겼단 말입니다. 이번에 안쪽 게이트 출발도 매끄러질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아이언 마린입니다. 420km대로 마체는 얇습니다만 경합 피하는 자리에서 전개를 펼칠 때 좀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 마필이에요. 작년 9월 달에 EQS 기수와의 좋은 호흡 속에 초반 빠른 페이스 구도 외곽 2선 빠르게 선입점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초반에 스피드가 결코 아예 없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호흡 잘 맞는 EQS 기수로 오랜만에 교체를 했는데 지난 9월 달 경주 전개 레이스 앞선 외곽에서의 전개에 기대가 가는 가운데 자, 결과적으로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최근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7번 다이너즈 드림 이번에 선행을 나서던 경합성 선행이던 2선 따라가던 어떤 전개가 펼쳐져도 가능성이 있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직전 대비 3kg 감량 혜택까지 자, 톡톡히 누릴 수가 있겠고요. 내측 2선에서 최적의 선입점 펼칠 4번 월드킥과 정상적인 출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한 박자 빠르게 올려붙일 2번 파워풀 포스의 종반 역시. 자, 공백 이후에 자, 이번에 출전 직전에 좀 아쉬웠습니다만 이번에 2주만에 서둘러 출전합니다. 컨디션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요. 호흡 잘 맞는 EQS 기수 6번 아이언 마린까지 결과적으로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선행 선입 자유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7번 다이너즈 드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8경주였습니다. 네, 역시 최근에 보여준 모습 보면은 7번 다이너즈 드림은 그 상승세를 이번 경주에도 기대하게 하는 마필이죠. 여기 이제 좀 컨디션의 변화를 보인 마필들이 좀 있습니다. 2번 파워풀 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착지 불량으로 꼴찌 전개하고 종반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착지 불량, 이 부분은 정말 치명적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 실수가 2번 파워풀 포스는 훨씬 더 능력 발휘가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요. 3번 마스터키, 이 마필도 지난번에 기립, 고착 늪발을 합니다. 역시 꼴찌 전개를 했는데 그 격차가 상당히 컸죠. 선입이 되는 마필이에요. 3번 마스터키 같은 경우는 새벽 훈련 시에는 상당히 그 투지도 좋고 파워감도 좋아진 그런 모습이고 이 주행 자세가 좋다는 부분은 이제 보통 목놀림이 부드럽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을 드리곤 하는데 3번 마스터키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새벽 훈련 시 변화폭은 상당히 좋게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3위만 해줘도 제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공적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번 파워풀 포스는 착지 불량만 하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7번 다이너즈 드림 선행을 못 가고 만약에 경합을 벌인다면 과연 얼만큼 이번 경주에 능력을 발휘해 줄까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결과가 예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고민을 좀 더 하셔도 좋을 듯한 8경주였습니다.
골드민의 추천 경주 9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총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 접전구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9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순발력 부분에서는 7번마 글로벌 킹 그리고 9번마 천지거탑 2마리가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인데 선행마 군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 편성이죠. 그렇다면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뚝심마필 그리고 따라가면서 종반 역전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에게도 기회는 주어진다고 봅니다. 3번마 동남천하는 지난번에는 뭐 뚜렷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서 선행을 장악하고 결국 역전을 허용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필도 선입으로도 충분히 뭐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주목하는 마필은 5번마 중앙공주입니다. 이 마필은 중속에서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위권 선입전개는 가능한 마필이고 전 구간을 고르게 띄워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5번마 중앙공주가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호기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상대 마필 중에서는 6번마 보헤미안이 이번에 상대들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 부분을 3kg 감량으로 보상을 받는데 과연 상대가 좀 강해진 부분에서 얼만큼 능력 발휘를 해주느냐 이 부분은 결과가 이제 말을 좀 해주겠지만 주력으로 공략하기에는 조금은 좀 불안한 구석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개상 3번마 동남천하 그 다음에 1번마 중앙의 장수 중앙의 장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약간 늪발을 하고도 좀 여유 있게 레이스를 운영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기량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서 5번마 중앙공주에 조금 더 기대를 합니다만은 이번 경주가 배당 자체가 높은 경주가 아니에요. 5번마 중앙공주가 주목을 받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해서 주력으로 적중을 이끌어내야만 좀 많이 남는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마필을 1번 중앙의 장수, 3번 동남천하, 6번 보헤미안 세 필 중에서 아마 현장 컨디션 좋은 마필을 주력으로 공략하고 나머지 마필은 뭐 삼복승 방어로 투자 가치가 있다면 안고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버리고 압축을 할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단방으로만 적중을 이끌어낸다면 투자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한 경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핸디캡으로 치러지고 총 1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복을 보이는 능력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 전개상 선두권을 장악할 마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재밌는 경주고 최근에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태가 좋아지면 충분히 또 능력 발휘를 해줄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혼전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민명철 의원, 어느 마필에 주목하고 있는 경주입니까? 네, 부산 경마의 마지막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혼전도가 극심해 보입니다. 전개 변수도 있고요. 직전 대비 좀 경주 여건도 좋아진 마필도 여러 출전하는 가운데 일단 선두권 레이스를 남쪽의 2번 유성 파이팅이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이 아주 출중한 스피드를 갖춘 요 선행마 2번 유성 파이팅이 빠르게 진행하는 레이스 구도 속에 5번 라스트 티켓입니다. 자, 이미 중거리 1,400, 1,600m까지 입상으로 극복해낸 뚝심 좋은 마필이죠. 직전에는 1,900m 장거리 첫 도전에 출발도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초중반 서둘러서 선두외곽 가담하는 그 포인트에서 약간 무리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장거리 1900m에서는 직선에서 걸음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에
거리 대폭 내려서 1,400m에 출전을 합니다. 적정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1,400m, 1,600m 두 번의 입상을 이끌어낸 이쿠에스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하는데요. 3월 2일 날 출발 연습도 단행을 했고요. 직전보다 좀 매끄러운 출발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 적정거리 1,400m 출전에 앞선 선두권 레이스는 빠르겠지만 이쿠에스 기수 특유의 코너에서 감아 올려붙이는 한 박자 빠른 무빙 선입전이라면은 요 5번 라스트 티켓 직전의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자, 안쪽에 1번 에메트입니다. 역시 하이 등급 시절에 만만치 않은 1,600m 거리까지 뚝심으로 이겨낸 강단형 마필이죠. 출발 이후에 출중할 선두 가담 스피드를 보유한 선입형 말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는 2번 유성 파이팅 보내놓고 내측 2선 열린 공간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생겼죠. 또한 직전에는 4개월여 공백 이후에 첫 번째 출전이었기 때문에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도 당시 선행으로 3차까지 했는데요. 자, 이번에 8주 만에 출전, 어느 정도 출전 주기는 맞췄고 전개까지 유리해진 마당에 직전 대비 줄어든 1,400m 거리 내선 최적의 레이스 보장된 1번 에메트 말씀드리겠고요. 자, 10번 타피 포인트입니다. 서울에서도 물론 좋은 능력을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최근에 부산 경마장으로 이적 후에 능력 상승세가 더욱더 돋보이는 말이죠. 이 최근 두 차례 경주 모두가 인디언 스타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에서 시정 외곽, 무리한 2선 선입전, 적극적인 선입전이라 봐도 되는데 초반 힘소진이 은근 컸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아주 끈기 있는 걸음을 보이면서 1,200m 거리 연투를 이어나갔단 말이에요. 부산 이적 이후에도 상당히 적응 능력을 좋게 보이고 있고 자, 그렇게 무리한 초반 전개를 펼치면서도 최근에 끈끈한 능력을 보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1,400m 거리 충분히 기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2번 유성 파이팅,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선행으로 편하게 레이스를 이끄는 구도 속에 지난 12월 26일 경주에서는 1,400m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직전에는 선행 나서지 못하고 선두 외곽, 자, 다소간 요 말에게는 불리한 전개였죠. 아쉬웠지만 이번에 2번 게이트 배정에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1,400m 거리는 이미 한 바퀴 1순환 전력이 있을 만큼 편한 선행 조건이 보장된 2번 유성 파이팅의 1승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 경주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전개 상황을 예측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게이트 이탈, 이 부분에서 1번마 에메트 상당히 빠릅니다. 2번마 유성 파이팅, 요 마필은 출발 자체가 빠르다기보다는 밀어주는 중속이 좋아요. 그러면 에메트가 먼저 선행 받으면 유성 파이팅이 밀어서 경합을 벌이는 그런 전개가 만약 이루어진다면요. 이번 경주는 선행 마군이 모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4번마 킹 오브 베스트도 가세를 합니다. 외곽에서 10번마 타피 포인트까지 4마리가 치열하게 자리 싸움을 벌일 겁니다. 초반에. 그러면 이 선두권이 어떻게 레이스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제가 이제 초반에 이 마번을 선정을 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복병이 한 필 눈에 띕니다. 11번마 비바 몬스터란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출발은 좋은데요. 중속도 밀어주는 만큼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선두권의 4마리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서 아마 8번마 머스트윈하고 거의 같은 선상, 중위권 전개를 하게 될 텐데 의외로 이 마필은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마필이 11번마 비바 몬스터고요. 7번마 중앙 챔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타피 포인트하고 같이 뛰었었습니다.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눈에 별로 안 띄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로 확보를 못하고 좀 여의치 않아서 훔이 인코스 펜스 쪽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고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새벽 훈련 시의 변화 모습이 좀 많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복병 세력으로 제가 7번마 중앙 챔프를 마번 선정하면서 좀 위로 올려놨는데요. 이변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선두권에서 레이스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경주 10경주는 과연 전개가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초반에 자리를 잡아서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려보시고 결정하셔도 상당히 좋을 듯합니다. 재미있는 경주로 보고 있고요. 상당히 결과가 궁금한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저희가 짝수 경주 모두 풀어드렸고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1번 나 영광의 신화, 4번, 8번, 7번, 5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4번 나 골든 킹즈, 5번, 3번, 8번, 2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2번 나 원일 에이스, 7번, 3번, 9번, 8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고요. 8경주입니다. 7번 다이나즈 드림, 4번, 3번, 2번, 5번입니다. 10경주죠. 1번 나 에메트, 5번, 10번, 7번, 2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8번 나 보석, 2번, 1번, 7번, 3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출전 취소가 되는 경주가 취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폭설로 인해서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경마 팬들 입장에서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뭐 과거에는 소요 사태로 번진 적도 사실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한층 성숙된 경마 문화 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숙된 자세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앞으로 뭐 천재지변 이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좀 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